네, 윤석열 정부는 작년에 56조 그리고 올해 30조 세수 결손 그리고 내년에도 또 세수 결손이 또 예측이 됩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 경제부총리님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모든 것은 제가 부총리이기 때문에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민생은 파탄 났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고 여기에 반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0%대까지 떨어지는 여론조사까지 나왔어요. 또 이런 엄중한 시국에 대통령은 지난 9월 국회 개원식 불참한 것도 모자라서 국민께 정부 예산을 설명하는 시장 연설까지 아주 불참하고 총리가 대독을 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그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 처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많은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또 내일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갑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제가 보면 임기 전반부 성과보고와 향후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명태균 씨에 대한 해명이 저는 핵심일 거라고 봅니다. 국회에 나오지 않고 언론에다 대국민 담화, 국민을 정말 바보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정기조 저는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민생을 위한 예산안 설명은 내팽개치고 국민 무시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그리고 25년도 정부 예산을 보면은요. 저는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무능과 독선을 그대로 우리 기재부도 저는 꼭 빼닮았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앞서 예비비부터 시작해서 민생 그 현안 예산과 관련돼서 정의령 의원님 또 박홍원 의원님, 정성호 의원님, 최기상 의원님 많은 분들이 지적이 있었는데 화면 한번 보시죠. 내년도 예산안은 고집 예산입니다. 2년 연속으로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놓고 초부자 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경찰청이나 법무부 같은 권력기관들은 특할비, 특경비를 증액했고 심지어는 경호처도 탑3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 증액분 26억 원은 다 검찰청 예산입니다. 게다가 경찰청이랑 법무부는 몇십억씩 이렇게 증액을 시켜주는 게 저는 말이 되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명세서도 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이죠. 또 둘째로는 무시 예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관심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닮아서 그런지 예산액들이 전부 다 감액이 돼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재난안전예산에 1조 6천억 감액이 돼 있고 일본 역사 왜곡, 독도 주권 소후 예산도 전부 다 감액이 돼 있습니다. 국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줘야 됩니다. 셋째는 거짓 예산입니다. 지난 총선 때 대통령께서는 민생 토론회 24회나 개최를 갖고 수많은 공약들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사업들이 이 중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새만금 농생명 용지 용수 공급이라든가 광주 영암 연구 용역비라든가 팔공산 고속도로 사업자는 전부 다 미반영됐습니다. 선거 개입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고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부총님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드리긴 어렵고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설명이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께 성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사나 검찰질 같은 데 고집을 피우고 정작 중요한 국민의 민생이나 안전 그리고 우리 역사 문제들을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10% 이렇게 위태로워진 상황인데 국회 예산안 설명하러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재부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개별 상임위에서 논의될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기재부가 정부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데 제가 몇 가지 지적과 제안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 초부자 감세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처럼 상속세율 최고 과세 구간을 날려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억에서 30억 구간에 예전처럼 똑같이 40%가 적용이 되는데 오히려 30억원 위로만 50%에서 40%가 감세가 됩니다.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둘째로 권력기관 특활비, 특경비, 증액권을 삭감해야 합니다. 셋째, 앞에서 말한 국민의 안전과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업들이 삭감된 것은 전부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놔야 됩니다.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넷째로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들을 위해서 아동수당 확대, 또 우리 아이들 자립펀드, 저출생 대응사업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지역사랑 상품권,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본 의원이 그동안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난해 100만 개가 폐업이 됐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기대 효과도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효과들이 있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가 정부가 책임 있게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경제 위기, 내수 민생 위기입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기재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획재정부가 아니 정부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어려운 민생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이 적절 역할을 해야 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요. 이번 예산안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황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